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입니다. 여드름 흉터에는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어떤 여드름이 났을 때 어떤 종류의 여드름 흉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여드름 흉터가 뭔지, 여드름 자국이 뭔지 대략 알고 계시죠?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파인 게 여드름 흉터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붉게 변한 게 여드름 자국입니다. 여드름 흉터는 치료가 어렵다 보니 여드름 흉터가 발생했을 때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여드름 흉터가 없는 상태일 때 여드름 흉터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여드름이냐에 따라서 여드름 흉터의 예방법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흉터의 구체적인 예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생긴 모양, 진행 여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진행 여부에 따른 구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의학적으로 라는 말은 의사한테는 생긴 모양보다는 진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에게는 모양에 따른 분류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할 여드름 흉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생긴 모양에 따른 분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 여드름 흉터를 분류하면 박스형 흉터, 송곳형 흉터, 롤링형 흉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여드름 흉터 중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 박스형 흉터고요. 피부가 울퉁불퉁해서 조명에 따라서 어떤 조명에서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조명에서는 실제보다 더 심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롤링형 흉터고요. 크기는 작지만 깊이가 깊은 편인 흉터가 송곳형 흉터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원인이 여드름이므로 여드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여드름 흉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이제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이마에 난 좁쌀 여드름의 모습입니다. 크기가 작죠? 여드름에 염증이 없습니다. 염증이 있냐 없냐는 여드름이 붉으냐 붉지 않냐로 판단하는데요. 사진의 여드름은 붉지 않죠? 그러니 염증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염증이 없는 좁쌀 여드름은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좁쌀 여드름은 오돌토돌하고 보기 싫고 신경 쓰이니까 일반 분들이 없애려고 하시는 건데요.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냐 이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런 좁쌀 여드름은 굳이 치료하거나 없애려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게 염증 없는 좁쌀 여드름은 무조건 놔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 있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좁쌀 여드름 자체가 신경이 쓰여서 좁쌀 여드름 자체를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관리하시거나 치료 받으시면서 없애면 됩니다. 근데 좁쌀 여드름이 나기는 하지만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나는 좁쌀 여드름이 나더라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좁쌀 여드름을 그냥 놔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른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염증이 없는 좁쌀 여드름과 염증이 있는 좁쌀 여드름이 서로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염증이 없는 좁쌀 여드름은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지 않지만 염증이 있는 좁쌀 여드름은 여드름 흉터를 일으킬 수도 있긴 합니다. 화농성 여드름이 여드름 흉터를 일으킬 확률보다는 염증이 있는 좁쌀 여드름이 여드름 흉터를 일으킬 확률 자체는 떨어지기는 합니다. 염증이 있는 좁쌀 여드름에 의해서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경우는 이와 같은 모공성 흉터 혹은 송곳형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모공성 흉터는 송곳형 흉터의 한 형태인데요. 생긴 모양이 동그래서 모공처럼 생겼으나
실제로는 파인 여드름 흉터다라고 해서 모공성 흉터라고 부릅니다. 좁쌀 여드름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좁쌀 여드름에 의해서 생기는 여드름의 흉터의 크기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좁쌀 여드름에 의해서는 송고정 흉터나 모공성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화농성 여드름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도 화농성 여드름의 모습입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보다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에 의해서 여드름 흉터가 발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박스형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여드름을 한번 볼까요? 이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인데 일반적인 화농성 여드름보다는 크기가 큽니다. 이런 걸 응계성 여드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크기가 더 큰 화농성 여드름을 응계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응계성 여드름은 크기가 크고 피부의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롤링형 흉터를 주로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응계성 여드름은 롤링형 흉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염증이 없는 단순 좁쌀 여드름은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염증이 있는 작은 좁쌀 여드름은 크기가 작다 보니까 모공성 흉터나 송고정 흉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적인 화농성 여드름은 박스형 흉터를 일으키게 되고요. 크기가 큰 응계성 여드름은 롤링형 흉터의 원인이 됩니다. 여드름 흉터와 관련된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염증이 동반된 좁쌀 여드름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화농성 여드름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응계성 여드름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여드름에 따른 여드름 흉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